오늘은 허다한 거짓말로 타오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어찌 신성하단 말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를 미리 시청하시고 여기에 또 두 번째 말씀을 시청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론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그냥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타오르게 한 60개의 거짓말들 두 번째 순서를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31번째가 되겠습니다. JTBC, 요새 아주 유명해졌죠. 특종으로 나온 것인데, 태블릿을 독일에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10월 26일 날 거짓말 보도를 뻔뻔스럽게 국민 앞에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뻔뻔스럽게 그 언론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언론의 거짓말 때문에 이 시민들이 분개하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속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겠는가라고 하겠지만은 속은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제대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속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정의의 촛불을 둔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정의의 촛불이라고 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그렇게 미화를 하고 우상화를 시킵니다. 이런 거짓말들로 그렇게 사람들이 분개해서 나가서 촛불을 들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의 촛불이 됩니까? 거짓말이 어떻게 정의로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JTBC 특종, 거짓말 특종입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 사기보도 특종을 한 겁니다. 저는 JTBC나 이 손석희 같은 이 사람 전에 그렇게 나쁘게 안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여기에 대한 그 불신이 아주 심화가 됐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발표한 것은 태블릿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주워온 것이다. 이렇게 바로 얼마 안 돼서 국민일보에서 11월 2일 날 그렇게 그 검찰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이 태블릿, 그때 뭐 이 JTBC뿐 아니라 여기 지금 검찰 그 한 대변인이죠. 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마치 여기 뭐 커다란 박 대통령의 뭐 국정농단 혹은 뭐 박 대통령의 무슨 어떤 이 뇌물죄 있지도 않은 거, 그런 어떤 큰 증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처음에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팽개쳤습니다. 왜요? 깡통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깡통 가지고 좀 저러는 겁니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깡통인 거.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쇼를 한 겁니다. 참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알기를, 국민을 알기를 개나 돼지로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속이는 거 보면 언론도 속이고 이 검찰도 이렇게 쇼를 하고. 그 다음 거짓말, 네, 두 번째, 32번째가 될 것입니다. 최순실이 이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 재단 두 재단 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또 언론 이 거짓 보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재단의 최소 운영비가 20억에서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 빼고 나서 최소 운영비 빼고 두 재단의 돈이 750억 원인데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최순실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짜고 재단 돈을 횡령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나눌 것으로 그렇게 공모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언론들이 이 거짓 선동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의롭습니까? 이런 거짓말 가지고 속아서 나가서 그렇게 그 탄핵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탄핵시킨다고 하는 게 의로운 행동입니까?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성하다는 말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3번째는 미르 재단의 평균 연봉이 1억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고 5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조윤선 그때 장관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함으로 거짓인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이 거짓말 보도를 한 것입니다. 또 34번째가 되겠죠. 국정을 농단한 녹취록이 77개나 존재한다.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나오고 또 그것이 계속 이렇게 다른 언론들이 또 받아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 거짓말을 계속 확대하고 생산해낼 때 그때 이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정말 썰렁했죠.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떤 시민들은 아마 이를 갈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나가서 그냥 막 흥분돼서 막 촛불을 들고 탄핵을 막 외치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절대 신성하느니 그런 말 붙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한 것이 어떻게 신성할 수가 있어요? 미르재단 사무총장인 이성한 씨가 밝힌 바는 그것이 국정농단 녹취록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녹취록이라고 그렇게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정농단 녹취록이 되고 뭐 77개나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아주 뭐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 가지고 탄핵을 그렇게 촛불 들었고 탄핵을 그렇게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탄핵은 무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왜?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이게 외국 같아서는 선진국, 미국, 영국, 뭐 다른 어떤 뭐 스웨덴, 무슨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민주주의를 아무리 우리식으로 해도 엉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조사해보고 이런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흥분해서 촛불 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뭐 그 국회 헌재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근본 무효죠. 35번째 거짓말입니다. 언론의 거짓말. 이건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군요. 최순실 한진 조양호 회장 독대. 조양호 회장을 이제 최순실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직접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최순실이 지까짓 게 뭔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게다가 직접 돈 요구를 해? 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최순실을 그렇게 올려줬길래 이 모양이 된 거야? 이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시사 포커스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최순실을 독대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거짓말한 거, 경향신문에서 거짓말한 거, 시사 포커스에서 바로잡는 뉴스를 반대가 되는 뉴스를 했군요. 이런 거짓말들이 횡행했습니다. 거짓말에 아주 정말 그 홍수가 범람했던 때가
바로 그 탄핵 전후에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거짓말 루머로 그냥 그 범람하고 충만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이걸 언론이 이렇게 거짓말을 양산하고 거짓말을 이렇게 휘둘렀으니 얼마나 나라가 지저분해지고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그랬습니까? 그걸 뭘 기대합니까, 거기에서? 36번째 거짓말은, 언론의 거짓말은 최순실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국무회의에 직접 관여했다. 이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낸 것입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최순실 이런 아줌마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국무회의를 직접 관여했다. 이런 거짓말을 누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이거 거리에 무슨 지나가던 애가 말한 것도 아니고 동아일보라고 하는 이런 신문사에서 이런 보도를 함부로 한 것입니다. 거짓 보도를. 이걸 검찰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최순실과 정호성 비서관 통화 녹음 내용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왜 해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신문사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론의 난이라고 이렇게 조갑재 대표가 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언론의 진짜 난이죠, 난. 이 언론의 이 거짓말 난, 언론의 사기. 이런 언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7번째. 이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네요.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독대를 통해서 여러 대기업들 총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기업 민원 수용 대가로 그 기업들의 이 도와줄 게 뭐냐, 기업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도와주겠다. 그 대가로 재단 지원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당신네 해당 기업의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대신 이 재단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핵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모든 대통령이 다 이랬으니까 탄핵을 다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을 시켰어요. 이건 형평성이 무너져도 형편없이 무너진 거죠. 자,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이걸 조선일보가 또 보도를 한 겁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사기 보도를 한 겁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증언을 했는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리가 이런 재단을 돕는 데 참여한 것은 우리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문화 융성 사업에 대해서 협조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수용하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요청했다, 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또 보도했네요. 10월 31일에 거짓말을. 박 대통령은 면도칼 피습을 당했을 때 최순득 집에 머물렀다.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을 왜 보도해요, 조선일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삼는 신문이, 또 게다가 한국 최고의 이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이 조선일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저 아까운 지면에 장시호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시호는 이제 최순실의 조카죠.
박 대통령이 자기 집에, 그러니까 장시호는 이제 최순득의 딸입니다. 대통령이 집에 온 적이 없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 대통령이 면도칼 피습당한 후에 장시호, 이 최순득 집에 머물렀다고요. 온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사는 그 딸이 이런 거짓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거짓말입니다.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데서 한 것인데,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박 대통령 그 연설문이, 대통령 연설문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그 연설기록비서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 거짓말을 또 한 것입니다. 이 조인근 이 연설기록비서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무진이 초안을 작성했고 부속실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거짓말. 이번엔 노컷 뉴스에서 보도했네요. JP 김종필 씨가 박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하야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뉴스를 뭐 노컷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다른 뉴스들이 뭐 다 함께 받아가지고선 거짓말을 다 아주 그냥 뿌렸는데,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종필 씨가 아마 김종필 씨의 조카죠, 이 박 대통령이. 네,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뭐 가까운 이 일가 친척이 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김종필 씨가 시사 저널의 최초 보도는 왜곡되고 과장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왜곡했다, 그리고 과장했다. 아마 이 JP가, 김종필 씨가 박근혜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5천만 명이 달려들어도 하야는 안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 원로 회의에서 이 나라의 원로들이 하야를 한 4월, 5월쯤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을 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을 보면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본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보도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는 아들의, 김기춘 비서실장 아들의 줄기세포, 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은 면역 치료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42번째 거짓말.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승빌딩을 자주 드나들었다. 이 대승빌딩이 무엇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사실이 아닙니다. 대승빌딩에 간 적이 없다고 그렇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거짓말이 범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러면서 탄핵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거짓말에 섞여서 이 탄핵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또 다음 거짓말, 노컷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11월 4일 날 장시호가 개설한 대포폰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박 대통령이 사용했다, 이런 걸 또 언론이 거짓 보도를 또 했습니다. 아주 이 거짓말 제조기들이네요. 장시호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자기가 대포폰을 개설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증언해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엔 44번째 거짓말입니다. 최순실이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최순실이 설마 교만 방자해져서 이런 말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거짓말입니다. 최초 발설자로 알려진 고영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영태가 그런 말 안 했으면 그럼 누가 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진 겁니다. 45번째 거짓말입니다. KBS 뉴스에서 보도를 했군요. 장시호가 비덱 2대 주주다. 두 번째로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시호다. 장시호가 이 거짓말입니다. KBS 뉴스에서 이런 거짓말을 보도를 한 거예요. 장시호는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덱의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짓말을 이런 그 공영방송이 이 보도를 합니까? 참. 그 다음 거짓말입니다. 논현동 사무실에서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과 비선 실세 모임을 가졌다. 이성환이 주장했다. 이렇게 말해진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차은택과 고영태는 참석한 적이 없었고 이성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 뭐 누구한테 들었다? 이성환한테 들었다. 그건 뭐 그런데 차은택, 고영태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국정조사 청문회를 왜 대통령을 탄핵부터 시켜놓고 이걸 합니까? 하기 전에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그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2년 걸렸습니다. 또 이 클린턴 대통령 그 또 섹스 스캔들 그 4년 동안 조사하고 국정조사 청문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탄핵을 하려고 했었죠. 이건 완전히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 일을 이렇게 해나갑니까? 그러고 나서도 뭐 잘했다고 그래요? 참 말도 안 되죠. 아직 민주주의가 아직 걸음마도 아직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브라질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탄핵시켜놓고 탄핵 그 자료들을 뽑아내요. 탄핵시켜야 되는 정당성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7번째, 뭐 47번째가 됩니다. 대통령이 연설문 가운데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아, 박근혜가 주술적인 미신에 빠졌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언론이 또 한 겁니다. 이 말은 파울로 고엘료 브라질 작가인가요? 네, 그 소설의 연금술사 중 한 대목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때 알기로는 뭐 최순실이 뭐 영향 때문에 뭐 등등 해서 이런 말이 나왔고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샤머니즘에 그 미신에 빠진 것을 증거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한 것인데요. 네. 그 다음에 정호성 녹음 파일에 그 최 선생님 언급이 있다. 그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를 이제 최 선생님 그렇게 언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론이 이것을 또 흘렸어요.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정호성 녹음 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고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정호성 녹음 파일을 공개만 해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걸 언론이 보도를 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KEB 하나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또 누가 만들어냈고 신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위법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또 최순실이 인천공항 사장 또 조달청장 인사에 개입을 했다. 국정농단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조직도나 양식이 청와대 것과 유사해서 개입했다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 개입했다고 날조 주장된 곽모 씨는 비서관에 선임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최순실 씨도 억울한 점이 무척 많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무참하게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더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순실은 완전히 그 동네 북이었네요. 최순실이 임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네, 주진우 뭐 작가인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광화문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가는데 아주 크게 이렇게 그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뭐 주진우 기자 뭐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해먹은 돈들과 다 밝혔다. 폭로를 한 그 사람인가 본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주진우가 이걸 퍼뜨렸는데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라는 루머에 대해 주진우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기자, 네, 이 거짓말쟁이를, 이 거짓말에서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파멸시키는 이런 사람들, 작가, 뭐 기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최순실을 누가 대역을 했다. 최순실 대역설. 거짓말입니다. 사법당국 지문 대조로 확인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일로 이런 주장이 언론에 나오는 것이 황당하다. 이렇게 언론의 난에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교안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고. 네, 황교안 총리 해고 통지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받았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신문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한 네티즌의 장난글로 시작한 해프닝으로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장난글로 시작한 것을 이걸 사실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또 54번째 거짓말이 됩니다. 트럼프가 박근혜와 최순실을 조롱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참,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걸 조롱을 해요? 이런 걸 언론이 보도를 해요? 당일 트럼프 연설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왜 해요?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린 장난글로 시작된 거짓말입니다. 마녀 사냥, 인민재판, 촛불의 우상화, 언론의 난에 이 책 표지에 쓰여져 있는 그런 큰 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55번째 거짓말. 55번째, 60개, 훨씬 그 이상이 있지만 그 중에 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아름, 체조,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 같은데, 정아름 늘품체조 차은택과 친분이 있어 만들었다? 그때 늘품체조해서 국민들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조를 만들었다. 박 대통령도 함께 이렇게
그 이 정아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뭐 체조도 같이 하고 뭐 그런 동영상도 있고 하는 걸 제가 그 표지만 제가 봤는데, 네. 차은택과 친분이 있어서 만들었다. 이 거짓말입니다. 차은택과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경력 10년의 정아름에게 체조 부탁을 부탁해서 성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 한국마사 회장이, 지금 저 건물이 한국마사회인데, 마사 회장이 최순실과 통화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얼마나 높아요. 대통령 백 믿고 완전히 국정농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 거짓말이 진행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현명권 한국마사 회장이 한 말이 최순실과 나는 일면식도 없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 언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 퍼레이드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영장을 받았습니다. 최순실을 통해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이 프로포폴 전에 그 마이클 잭슨이 이 처방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사용하면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의약품인데, 이걸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또 이게 언론으로 또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영양제, 비타민 주사 등을 대리 처방받은 사실은 진료기록부를 통해 밝혀졌지만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지는 없었다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또 안종범 현대자동차의, 안종범은 정무수석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정무수석 안종범이 현대자동차에 외압을 넣어서 차은택 광고회사에 63억 원 규모의 광고를 밀어줬다. 거짓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실제 광고 규모는 63억이 아니라 13억이었고 또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동아채널A에서 거짓말 보도를 또 했습니다. 박 대통령 퇴임하고 난 후에 함께 제주도로 가겠다. 여기 장시호 얼굴이 있는데, 네, 또 그 어머니 최순득, 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함께 우리 제주도로 간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장시호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동아채널A가 보도한 겁니다. 또 어머니 최순득 씨가 청와대에 김치를 보냈다. 이런 소문이 또 언론에 또 보도가 된 거예요. 또 거짓말입니다. 장시호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말이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대행진입니다. 그 당시가 완전히 거짓말의 역사로 아주 그냥 그 언론이 쓰여지던 그런 때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거울과 같은, 이 사회에 정말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이런 기구가, 이런 수단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그리고 박 대통령이나 나가서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나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명예나 그 사람들의 정치 생명이나 이런 걸 아주 무참하게 짓밟은 언론의 죄,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실이는 언니 지시대로 움직이던 현장 반장이었다. 진짜 실세는 순득이다. 최순득은 최순실의 언니죠. 네. 진짜 실세가 최순득이고 최순득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이가 현장 반장처럼 그렇게 움직였다. 이걸 또 여기 조선일보가 10월 31일 날 이런 거짓 보도를 또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여 년간 최씨 자매와 모임을 가져와 최순득, 최순실 자매와 모임을 가져왔다는 A씨는 번지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순득 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순실 씨는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장 반장이었다며 순실 씨를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순득 씨가 숨어있는 진짜 실세라고 말했다. A씨가 증언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도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괴한에게 습격당했을 때 순득 씨 집에 일주일간 머물 정도로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인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A씨는 당시 순득 씨가 당신이 아니라 당시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실수한 글자가 몇 가지 있네요. 당시 순득 씨가 박 대표가 우리 집에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했다. 네, 뭐 아까 장시호 순득 씨의 딸이 우리 집에 박 대통령 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 순득 씨가 박 대표가 우리 집에 있다 자랑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A 씨가 지금 증언을 한 것입니다. 집에도 없는 대통령을 순득 씨라는 사람이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20년간 모임을 가져왔다는 A 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론의 난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조금 전에 인터뷰 기사에 대한 평가를 언론의 난에 그 글을 쓴 분이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20년간 모임을 가져왔다는 이제 최순득, 최순실 두 자매와 모임을 가져왔다는 A 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A가 누군지 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가공의 인물인지 뭐 실제 인물인지 뭐 어떤 프락치인지 A 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심여고 동기동창 최순득 씨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이라는 사실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30개 거짓말에서 오늘 30개 거짓말, 60개 거짓말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 여러 거짓말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흥분시켜 놓고 거짓말로 분노를 일으키고 거짓말로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가게 해서 촛불 들고 그렇게 쓰나미처럼 그렇게 탄핵을 몰고 갔는데 이 탄핵이 결코 정상적인 탄핵이 아니죠. 단죄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엉터리 탄핵을 시켜놓은 다음에 최근에 김대중 고문이 이 조선일보 고문입니다. 박근혜의 죽어서 사는 길 9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는 한국 정치에 참신한 변모를 위해 출발했으나 나 자신의 얽힌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날 최순실 사태의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그것이 누구의 농간이었건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요, 나의 부덕이요, 나의 정치적 죄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나의 이런 밑에 일하던 사람들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수가 하나 되라 이런 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부활할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을 지금 김대중 고문이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조선일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객관적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보는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조선일보는 누구의 농간이었던 간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일보가 거짓 보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김대중 그 고문을 비롯해서 이 조선일보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정치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박근혜에게 모든 걸 다 떠맡기는 김대중,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김대중 씨의 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안보에 대한 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이 작가였어, 글 쓴 분이었습니다.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진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요새 안보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아주 크게 지금 다투는 걸 볼 수가 있죠. 안보 문제에서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보 대통령이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이 정치적으로 생매장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안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안보를 논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나면 좌파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점에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제일 아주 정말 위중한 이때 좌파 대통령을 선출하게 해서 지금처럼 왜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자기들이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보 대통령을 그냥 아주 이렇게 생매장 시켜놓고 좌파 대통령을 뽑는데 자기들이 수은갑을 세워놓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그냥 탄핵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이제 와서는 그 모든 책임을 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심판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 물론 죄입니다. 이 거짓말은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국가적으로 자행된 그런 죄입니다. 이 국가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더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의 14장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지난 탄핵 그것은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영화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나라가 아주 치욕을 당하는, 욕을 당하는 그런 지금 이 단계로 접어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그 60가지의 그 거짓말, 그 일부입니다. 거짓말에. 어떤 그 시청자가 그런 댓글 달았습니다. 목사님 이것뿐 아니라 지금도 거짓말을 또 하고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고 애타는 그런 그 심정을 표현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죄가 아닙니까? 거짓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 거짓된 언론, 그냥 뭐 온 나라의 언론들이 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아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국가적인 죄입니다. 그 국회, 뭐 헌재, 뭐 검찰, 뭐 특검, 뭐 몽땅 다 함께 거기 엎혀가지고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염려합니다. 이 죄가 우리나라를 욕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교헌금 재정 지원으로 이 사역을 함께 지탱해 주시고 함께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아래 정보를 써주시고 해외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보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왼쪽에 아래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